자기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강변역으로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9시 버스니까 그거 타고 놀이공원 도착하면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래, 나도 놀이공원은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오빠는 차 살 생각 없어? 차, 왜 또 그 얘기야? 저번에 다 얘기 끝났잖아. 아니,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차 한 대쯤 있어도 괜찮지 않아? 막말로 오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불안한 것도 아니잖아. 서울 사는데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집에서 걸어가면 15분 거리인데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야. 괜히 차 사봤자 어디 끌고 다닐 곳도 없고 평소에 세워놓을 곳도 없다니까. 15분 거리라도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고 좋잖아. 주말에 한 번씩 나랑 데이트를 해도 차가 있으면 서울 근교 양평이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좋고. 가끔 일 끝나고 저녁에 바다 보러 인천으로 한 번씩 드라이브 갈 수도 있잖아. 너 퇴근 시간에 인천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 선배가 인천 사는데 처음엔 지하철 타기 싫고 멀다면서 차로 출퇴근하더니 요즘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녀. 차로 다니면 시간이 2배가 더 걸린대. 아, 그래도 차가 있으면 내일 놀이공원 갈 때도 굳이 버스터미널까지 안 오더라도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서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들 차가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랑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차가 전혀 필요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수천만 원씩 써서 비싼 차를 사고 보험료에 기름값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차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 언젠가 결혼해서 살 거라면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게 너도 낫지 않겠어? 누가 그런 비싼 차를 사재? 나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여자 아니야. 외제차나 비싼 차 말고 그냥 남들 다 타고 다니는 평범한 차 있잖아. 평범한 거. 그냥 싼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 남자친구 차 타고 데이트 좀 해보자. 이제 곧 날도 더워지는데. 차에서 에어컨 맞으면서 다니고 싶어. 추울 때 더울 때 여자가 밖에서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진짜? 진짜로 사는 거야? 오빠 무슨 차 살 건데? 그냥 아무거나 된다면서. 무슨 차인지 그게 왜 중요한데? 아니야. 그냥 오빠 맘대로 해. 난 진짜 차만 있으면 돼. 알겠어.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내일은 늦지 말고 나와. 버스 8시 50분에 타야 해. 알았어. 내일 봐. 빨리 오빠가 차 샀으면 좋겠다. 제게는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 다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내년쯤 결혼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저는 운이 매우 좋게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지하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매일 저녁 주차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을 느껴요. 가끔 한 번씩 여자친구와 멀리 여행을 가거나 꼭 차가 필요할 때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차를 빌릴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사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자친구의 불만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하게 되었죠. 오늘 어때? 내 차 타고 데이트 처음 해봤는데 괜찮았어? 오히려 주차 신경 쓰고 차도 엄청 막혀서 별로지? 아니, 차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오빠 그 차 얼마 주고 산 거야? 안 샀어. 예전에 우리 형이 결혼하기 전에 타던 차였는데. 애 낳고 새 차로 바꾸면서 엄마한테 준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운전을 잘 안 하셔서 지하주차장에 맨날 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오빠가 산 건 아니네. 당분간 연습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지. 나중에 새로 살 거지? 아니 별로. 지금은 그럴 생각 없는데? 둘이 주말에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왜? 차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차가 오래되긴 했더라고. 아까 도로 달릴 때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12년 됐으니까 당연히 좀 낡은 차긴 하지. 근데 우리 형이 엄마한테 줄 때 정비도 새로 싹 하고 내가 어제 새 차도 싹 해서 깔끔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난 이렇게까지 작은 경차인 줄은 몰랐어. 경차가 뭐가 어때서? 둘이 타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세금 혜택도 많고 어딜 가면 주차비도 저렴하거든.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아?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저희 형이 2년 전에 장가를 가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엄마에게 주고 갔어요. 그때도 10년이 넘은 모닝이라는 작은 차였는데 정비도 새로 싹 하고 손을 봐놓으니 아직 한참 더 탈 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얼마나 차를 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어차피 큰 차를 새로 사야 하니까 당분간 엄마 차를 제가 가져가서 타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수천만 원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참아주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친구들 모임을 저희 집 근처에서 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술 취한 여자친구가 혼자 밤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차로 데려다 준 건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죠. 어제는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응, 방금 일어났어.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대화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좀 아프네. 그럼 뭐라도 시켜 먹고 해장해. 오늘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근데 오빠, 어제 나 왜 데리러 온 거야? 내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응, 아니 그냥 너 술 먹고 그 시간에 택시 타고 간다니까 불안해서.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택시 타면 위험하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오면 오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내가 큰 길까지 나가 있었을 텐데. 뭐하러 그래? 어차피 우리 집 근처라서 내가 골목길 지리도 다 아는데 편하게 집에 가니까 좋았지? 오빠, 그 자리까지 데리러 온 건 정말 고마워. 근데 내 체면도 생각해줬어야지. 무슨 체면? 내가 데리러 가서 너 체면이 떨어졌어?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상한 경차 타고 다니는 걸 내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경차 타고 다니면 창피한 거야?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최소 그랜저 정도는 탄단 말이야. 아니면 다 외제차야. 아니,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 중반일 텐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다들 돈을 엄청 잘 버나 보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외제차 타고 다닐 형편은 못 돼. 누가 오빠한테 외제차 타라 그랬어? 아니, 최소한 내가 차 사라고 했으면 그랜저 정도는 살 줄 알았지. 다 썩은 경차 타고 올 줄 알았나?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랜저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옵션 조금 넣고 뽑아도 4천이 넘어.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돈 써서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오빠는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남들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친구들은 차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외제차 탄다는 그 사람들은 집은 샀대? 어차피 오빠도 집 못 샀잖아. 그럼 차라도 좋은 걸 타고 다녀야지. 난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당장 집이 왜 필요해? 아, 정말 너랑 요즘 들어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뭐라고? 나도 똑같거든? 오빠 보면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서 숨 막혀. 맨날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언제 즐기고 살래? 너 친구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비싼 호텔이나 오마카세 먹으러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럼 너도 그런 남자 만나. 나 이제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 주제에 넘는 사치 좋아하고 남들 보는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알았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겨우 차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거기에 새로 만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물이 들더라고요. 자꾸 10만 원도 넘는 비싼 식당을 다니거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최근 들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확실하게 아니구나 싶네요.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고 부모님이 부족한 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내년에 결혼을 했으면 바로 적당한 신혼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외제차나 타고 싶고 남들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랑은 안 맞는 거죠. 여보,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회사 올해도 연봉 동결이래. 작년에는 진급도 안 시켜주더니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아파트를 너무 무리해서 빨리 샀나 봐.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는 갔어야 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원룸촌에서 아이 키울 수는 없었잖아. 내가 퇴근하고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더 벌어볼게.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아이를 맡겨놓을 곳만 있으면 나도 다시 학원에 일하러 나가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가까웠어야 애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매달 추가로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이 얼마쯤이야? 2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갈 거야. 내가 다시 일만 할 수 있으면 못 갚을 것도 없을 텐데. 잠깐만,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돈 조금씩 받고 집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중학생까지는 영어 수학 가르쳐줄 수 있거든. 공부방?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당신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건 당신 전문이니까. 일단 공부방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거 먼저 알아봐야겠다. 만약에 공부방 잘 되면 당신도 대리운전이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내가 애들 수업하는 동안 당신이 애 보고 있어야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알겠어. 당신이 공부방에서 대박이 나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도 알아서 볼게. 대박까지는 몰라도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시작한 공부방은 첫 달에는 2명의 초등학생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현재는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5명의 제법 큰 공부방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파트 저희 같은 라인 입주민들에게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동의 절차도 구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파트 구입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구입했었는데 그 덕분에 층간소음 민원이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이웃분들께서 젊은 애엄마가 먹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저희 아파트 라인 주민분들에게 작은 선물 돌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원에서 수업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이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학원 다니던 시절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죠. 이 지역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지역이라 주위에 아직 학원이 많지 않은 것도 제 공부방에 학생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뿐만 아니라 저희 새가족 생활비 정도는 너끈히 공부방 운영으로 뽑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지만 시댁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 그 공부방인지 뭔지 당장 그만둬라. 집에 애들이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집 애들 봐주느라 정작 너가 애 키울 시간이 없잖니. 어머님, 요즘은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죠. 당장 아파트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 나앉을 뻔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쉬지도 못한다면서? 너 공부방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도 남편한테 보라고 맡겨놓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아껴서 살림하는 게 집에 있는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외벌이로 살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세상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집안의 개고양이도 다 돈 버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동안 고생하다가 이제야 조금 자리 잡았는데 겨우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하신 건가요? 너한테 돈이 그렇게 중하냐? 나는 옛날에 아들, 딸 둘 키우면서도 바깥 양반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살고 저금하고 다 했어. 아끼고 살면 지금 너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네가 괜히 일만 만들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저희 힘들 때 뭐라도 도와주거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돈 보태달라 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시부모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안 지고 받아친다니까?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래? 여자가 애 낳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가 돈을 좀 벌면 이제 살림도 나아졌을 텐데. 진짜 시댁에는 용돈 한 푼 안 줄 생각이냐?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용돈은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 수업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휴,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집안에 변변히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이 20여 년 전에 구입한 방 2개짜리 빌라가 전 재산이고, 어머님은 그래도 본인 수중에 빚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 인생의 큰 자랑이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 도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일찌감치 포기하고 두 사람 모은 돈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가끔 한 번씩 연락해서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도 몇 년째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더니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결혼할 때 한 푼 준 것도 없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싹 털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용돈 이야기가 할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심호에 이어 며칠 후에는 눈치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는 시누이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2살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한 것도 저희보다 신혼애가 1년 먼저 들어와서 살았었죠. 옳게. 요즘 공부방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이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참에 나도 우리 아들 올케네 공부방이나 한번 보내볼까? 동민이요? 동민이는 지금 학교 끝나고 다니는 학원만 3개라면서요. 아직 저학년인데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동민이가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데. 나보다도 우리 애가 훨씬 바쁘다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어른들보다 바쁘게 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아니, 옳게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발이 넓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동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놓고 애들 보낼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올케한테 공부방 다닐 만한 애들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아, 동민이 반 친구들이요? 저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역시 올케는 배운 사람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하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올케네 공부방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소개비를 달라, 이 말인 거지. 네? 소개비요? 애들 공부방 비용에서 소개비를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열심히 영업하러 다니는 거지. 애들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씩 어때? 내가 최소 10명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씩이나요? 저희 공부방 일주일에 5일 봐주는데 얼마 받지도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5만 원 떼주면 뭐가 남겠어요? 괜히 제 몸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있는 애들이나 잘 가르칠게요. 5만 원이 뭐가 많아? 사람이 좀 크게 볼 줄 알아야지. 나한테 5만 원 떼주고 나서 애들을 훨씬 많이 보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올케한테 이득 아니야? 그 많은 애들 오면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싫어요. 정말 말씀은 감사한데 못 들은 걸로 칠게요. 아니, 진짜 돈 벌 줄 모르네. 그러면 소개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동민이 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면 우리 동민이는 공짜로 좀 봐줘. 다른 친구들은 다 제대로 돈 내고 다니는데 동민이만 공짜로 봐드릴 순 없어요.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저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혼자서 할게요. 참나, 요즘 조금 돈 벌었다고 기고만장한데 내가 진짜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볼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군다면서? 시댁 우습게 알다가 큰 코 다쳐. 우습게 아는 건 아닌데 자꾸 헛소리들만 하시잖아요. 자꾸 입으로만 도와준다 어쩐다 하시지 말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저한테 차라리 돈을 주세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공부방 하는 건데 거기서 소개비 남겨먹을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벼르게 간을 내먹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신우도 자기 엄마랑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오빠라고 신우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냉장고도 사줬다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축의금 딸랑 20만 원 넣고
신우 남편이랑 아들까지 데려와서 야무지게 밥만 축내고 갔었죠. 가족이라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비 달라 하는 건 정말 선 넘은 짓 아닙니까? 인간들이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 앞으로는 상종도 안 하려고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 했더니 신우가 드디어 미친 것 같다면서 오는 연락도 받지 말랍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과는 좋게 지내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리도 없고 시모한테 용돈 주고 신우에게 소개비 뜯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